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예전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지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느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히 요즘 다 비싸졌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큰 흐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 아니라 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날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름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름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보고 지나치지만 이런 사건 하나가 우리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기름 가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기계가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은 트럭이나 배를 통해 이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름이 사용됩니다. 즉, 기름값이 오르면 이동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물건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기업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물건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하는 걸까? 정답은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으로 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평소처럼 장을 봤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 잠깐 멈칫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총 금액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경험, 최근에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배달 앱을 켰는데 음식 가격도 올랐고 배달비도 함께 올라 있는 경우, 그래서 주문을 할지 말지 잠깐 고민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식료품이나 배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커피, 외식, 생활용품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체감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생활 물가 상승률이 체감 물가를 더 크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이 부담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기차를 타니까 기름값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 가격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나는 대출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물가는 모든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상황에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그 와중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 이런 이중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더 빠듯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만들어진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가격이 올라가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만 남지만 이걸 이해하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비싸졌는지를 아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지출 구조를 점검하거나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체감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도 고정 지출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소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요즘 생활하시면서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자주 먹던 음식 가격이 올라 있다든지 늘 사던 물건이 갑자기 비싸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요즘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경험. 그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물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도 이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이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의 새로운 자동차, 사실은 이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 삼성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